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약간은 애매한 시장 같습니다. 이게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기뻐하기는 조금 이른 건지 판단이 좀 잘 서지가 않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나스닥 중심의 이런 반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 또 로블록스 쪽에서 호실적 같은 뭔가 좋은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성장주들도 오랜만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에 비해서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또 성장주들 또 다른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니까요.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달마당님이 1등 당첨되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순서가 1등이 당첨이 된 건데 종목 진단도 1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수기님, 맞아요. 요즘에 너무 춥죠.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다시 초겨울 날씨라 제가 경량 패딩에다가 오늘은 얇은 코트까지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 준호님, 마그마님까지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모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진단쇼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에서 그 로블록스 이용자 수가 23%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콘텐츠 관련주들 이런 좀 성장주 중심의 반등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제 정말로 고개 들 때가 된 건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전체 시장을 얘기한다면 조금 좀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11월 8일 날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 중간선거 있을 때 해마다 보게 되면 2000년부터 시작해갖고 10월 달에 주가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 있었는데, 4년 전 2018년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10월 달에. 근데 그 2018년도에도 10월 달에 보게 되면 초중반 정도까지 3주차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4주차 때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대로 이렇게 강하게 좀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 지금 다음 주면 이제는 10월 마지막 주 물론 말일날 하루가 더 있지만요, 월요일날 거의 마지막 주다라고 봐야 될 테니까 이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해봐도 되는 좀 전에처럼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움직임들은 한 11월 달 정도, 11월 중순 정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7월 달에 조금 잠깐 있었던 좋았던 시장, 그런 시장 있죠. 그 정도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조금 올라간다고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간빙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질문을 처음에 이렇게 해주신 요지가 보면 메타버스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로블록스의 이용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또,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CEO죠. 지금은 메타란 이름으로 회사를 바꿨는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쪽에서 삼성 고위 임원하고 좀 접촉을 하면서 VR 기기 관련해 갖고 조금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좀 이 VR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다 요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기회 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좀 이렇게 밑에 있을 때 그때 잡아놓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쪽 저 VR 쪽,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 이런 쪽 움직인다고 쫓아갔으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물렸을 겁니다. 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고, 뭐 알체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그 관련되는 종목들,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콘텐츠 관련되는 저 VFX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덱스터도 지금 윗꼬리 달면서 음선이 나오고 있죠. 위직 스튜디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랐을 때 쫓아가는 매매는 상당히 안 좋은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큰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VR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그리고 삼성 쪽에 저커버그가 뭐 그런 협업 관련된 논의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전혀 엉터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성에서 기어 VR을 좀 개발을 했었고요. 또 뭐 오디세이 플러스라는 뭐 그런 것도 개발을 했었으니까 뭐 그 과거에 지금은 스톱시켜 놨지만요. 과거에 기기를 개발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VR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커져버리면 이쪽은 아마 거의 뭐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할까? 뭐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VR 기기가 종국에는 우리 휴대폰이 그냥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마 이 VR 기기 같은 경우도 세상을 바꿀 물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 VR 기기가 뭐 PC나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하지만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게 독립된 기기로 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뭐 그렇게 되면 독자적인 IT 기기로서 그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자면 일단 뭐 몇 가지 해결돼야 될 그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일단 뭐 VR 기기를 좀 써보면 좀 어지러워요. 메타버스 마찬가지겠죠. 자, 좀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잔상이 남고 막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가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되는 콘텐츠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충이 돼야 될 겁니다. 뭐 그 과정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게임주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되면 VR 쪽이 되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게임주는 제3의 성장기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제1은 리니지 같은 거 이런 걸로 한 PC 게임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VR 기기로 그런 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메타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려면 이번 사이클에선 좀 힘들 것 같아요. 뭐든지 돈이 이렇게 투자가 확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동성을 가져가는 중앙은행에서 거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은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쫓아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잡아서 어떤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이클도 지나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양적 완화를 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그런 국면이 온다라면 그때는 이 VR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나올 일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현재는 당장 쫓아가는 건 안 된다.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콘텐츠주가 오랜만에 올라가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들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게요. 왜 아무도 게임주는 안 올려주시나요? 게임주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댓글에다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아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달마당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앱클론 12,5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앱클론 언제 진입을 하셨을까 좀 궁금한데 14일에 아마 임상 소식 듣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때 들어가실 생각을 했는지 좀 놀라운데 우선은 지금 여기 수익 구간에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상 소식과 관련해서 탄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이거 여기서 지금 나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자, 이 에클론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부분들,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임상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시장에 요 제작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움직일 때 좀 투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도 뭐 그런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뭐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양선을 쭉 뽑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게 임상 결과가 일상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 그런 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보시게 되면 뭐 폐암 관련되는 뭐 그런 치료제도 있고요. 또, 그다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암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 관련해 갖고 좀 굉장히 환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면역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를 면역항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770개 회사나 됩니다. 그 770개나 되는 회사가 다들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데서 옥석을 제대로 구분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모르면 접근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 제약바이오가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확 완전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 제약바이오 명찰만 달면 엄청나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020년도 같은 뭐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그 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해 갖고 다들 좋았던 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매매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어제 좀 음선이 좀 크게 났는데요. 오늘 그거를 좀 다 돌파하는 양선도 났지만요. 이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이 어제 한 11만 주 정도 팔았네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마찬가지 한 5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기관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에클론 같은 경우도 이들이 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일단 좀 챙기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지금부터 조금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앱클론은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참 까다로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분할 매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즐기시면서 투자 전략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세비캠이요. 네, 세비캠이요. 네. 진입한 가격이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13만 200원에 네. 5%요.
아, 13만 200원에 5%. 예, 예. 이번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때 좀 많이 올라갈 때 진입을 하셨어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것이, 예, 좋아진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예, 그게 14만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예, 매도를 못하고 지금, 아쉬워서. 예, 지금 불안해서 지금 매도를 해야 할까, 또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이 부분 질문을 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13만 5,400원으로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시긴 한데 올라갔을 때 그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신 게 너무 아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은 아쉬운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비캠 팔아야 할지 기다려봐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200원이시면 언제 매수하셨는지 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14만 원까지 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이 앞에 18만 원대에서 내려올 때 이때 이 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일단 최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비캔 같은 경우는 저 성일 하이텍하고 비슷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종목이죠. 자, 뭐 2차 전지에서 양극화 물질을 정제하고 분리해서 저 리튬 이온 전지에 저 부원료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광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쪽에서 인프레 감축 법안 뭐 그 관련해 갖고 이 재활용 시장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장이 이렇게 되게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길게 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뭐, 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 거기에 조금 우려감들, 위험 부담들, 또 변동성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셉캔 같은 경우도, 이때 상장된 게 8월 4일 날 상장됐는데요. 공모가가 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렇게 첫날 시작은 더블로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종가는 뭐 더블해서 약간 더 오른 상황, 그 상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뭐 장중에는 따상도 갔던 것 같아요. 주가 움직인 거 보면. 자,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2차 전지 재활용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좀 좋으면서 6만 5천 원에서 1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보호예수라는 게 있죠. 뭐 15일짜리 보호예수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석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세비캔 같은 경우는 상장한 게 8월 4일 날 상장했네요. 그러면 11월 4일 정도가 되면 이 석 달짜리 보호예수 물량은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주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물량들이 기관들이 보호하고 있는 물량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그런 시기가 또 좀 있으면 석 달이니까 뭐 11월 초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는 워낙 좀 이렇게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뭐 14만 원 정도 그 가격대가 조금 좀 많이 아쉬우신 모양이신데 일단 요 22평선을 조금 지켜주는 선, 22평선을 지금 현재 13만 3,055원이니까 뭐 13만 3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가격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14만 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쵸?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횡보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14만 원대예요. 뭐 14만 원 넘어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14만 원 넘어가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한 10,000원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또 이 아래에 있는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22평선이요. 요 가격도 좀 붕괴를 시키면 그때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재는 22평선 133,000원 정도로 보시는데 요거는 조금 변하니까 요 부분에 대한 체크만 하시고 손절 라인만 잡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라고 해주셨으니까요. 팔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14만 원 수익 구간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세빛캠 폐배터리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 또 최근에 관심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14만 원 구간까지 설정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종목 이제 또 살펴볼 텐데 러버수기님이 오늘 게임 관련주를 올려주셨어요. 넥슨게임즈 22,634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22,600원 구간이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진입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제 8월쯤에 진입을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8월 말쯤에 이제 신작을 출시를 했고 그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놀라서 찾아와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1%대 상승률이고 그래서 넥슨게임즈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넥슨 게임즈를 22,630원 정도시면 이쪽에 제일 꼭대기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드리는 얘기지만 주가가 움직인다고 쫓아갔다가는 되게 많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혹자들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는 종목들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거를 좀 더 올라간 종목들 그런 것들만 보여주니까 그런 거죠. 자, 이게 확률로 따지면 올라갔을 때 따라잡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좀 사태에 좀 이렇게 좀 직면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 이 넥슨 게임즈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쪽들 게임즈들이 다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길게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VR 쪽들 뭐 이런 쪽이 좀 활성화가 된다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되게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나올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인데요. 또 뭐 실적 부분이 또 두드러지게 뭐 이렇게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실적을 믿고 좀 들고 갈 수도 있는데요.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뭐 1, 2분기에 좀 적자를 기록했고요. 뭐 3분기에는 조금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일단 확인은 필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시가총액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9,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뭐 현재 뭐 저 실적 부분들이 흑자가 나오고 3분기, 4분기에 좋다고 하더라도 좀 너무 좀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을 믿고 기다리기도 조금 힘든 종목이고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뭐 이거를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략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저 손절을 치기에는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2021년도네요. 2021년도에 좀 반등이 나오는 과정, 전체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었죠, 이때도. 한참 여기서 이렇게 많이 횡보를 했던 그런 자리가 있죠. 주가 자체가 이미 그 정도까지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하락하는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이 구간도 그렇게 크거나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서 자, 보면 한 17,000원대 정도가 되겠죠. 그쪽에서는 거래가 된 게 상당히 좀 크게 거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은 지금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뭐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다라면 이것도 넥슨 게임즈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좀 너무 길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일단 뭐 현 상태에서는 17,000원대 중반 이상 정도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번에는 실적 부분들을 꼭 한번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1, 2분기 실적을 살펴보셨다라면 넥슨 게임즈를 그 가격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7,000원대 중반에선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설정해 주신 구간 17,000원 구간에서는 정리해 보시는 전략 세워주신 만큼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오늘 잘 가고 있는 게임주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진단을 해드렸는데 오늘 게임주들 대체적으로 좀 잘 가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탄력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진입하신 구간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되시겠지만 17,000원 구간은 잘 지켜가시면서 투자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브수기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전문가님은 부자왕 전문가님이에요. 네, 그래서 종목 고민이 있다면 똑같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좋은날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드림텍이에요. 드림텍 15,000원의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신데요. 드림텍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메꿔서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기는 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메꿔볼 수 있을까요? 원금 회복 가능한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15,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최근 1년 동안에는 15,000원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보유하면서 속을 조금 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드림텍이라는 종목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기업 내용이 좋고 드림텍 3인방이 있어요. 유니캐스트가 있고 나무가가 있고 드림텍인데 나무가가 드림텍이 인수했거든요. 자, 동사는 69억 자본금이고 7천억대 시가총액입니다. 사실 이제 드림텍의 실적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스마트워치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삼성과도 좀 연관이 좀 있고 1차 밴더니까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는 마진이 대단히 높다는 것과 동시에 사실 이제 센서 쪽 관련해서는 의료기 쪽도 약간의 좀 연관성이 좀 있고 지문 인식 시스템이라는 게 좀 연관이 있고 실적은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비싸게 샀죠.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차트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재무 정보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드림텍의 연간 매출액이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800원인데 연간 매출은 2020년도나 지난해나 최근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뭐 별로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그렇게 편차가 크지도 않고 꾸준합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286억의 영업이익 내고 당기순이익 100억대 만들어냈죠. 지난해 좀 회복하면서 1조 2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960억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793억이면은 상당히 실적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조금 좀 답답한 흐름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공모하고 나서 아무래도 유통 물량을 정리하는 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좀 보호해서 물량을 다 떨어내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무 구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가가 좀 비싸게 샀다는 게 조금 걸릴 뿐이지 재무제표에서는 흠잡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채비율 60%입니다.
금리가 지금 막 올라가는데, 지금 뭐 금리가 3%, 4%, 4.5%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동사는 큰 영향을 받을 건 없다 봅니다. 그동안에 부채 비율은 낮춰놨고, 잉여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5,000%가 넘죠. 거의 이제 올해 정도의 수익이 나면은 6,00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배당만 좀 많이 준다면, 한 3%, 5%씩 준다면, 나무랄 수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1,750원인데요. 15,000원대라 그러면 2020년도.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1년 동안 놓고 본다면 그 정도 간 가격대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거고, 그리고 한 1년 동안 주가가 희석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쭉 빠졌다가 기간 조정하고 2,750원까지. 2만원짜리가 2,7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여기 아래꼬리 쫙 달고 올라왔잖아요. 네, 망청 만들고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2만원 만들고 나서 쌍봉을 만들었어요. 올봉이어서 쌍봉이니까요. 여기서 긴 꼬리 달렸으면 이거 볼 거 없습니다. 이거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하면 다 물먹어요. 예, 고점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고 반등 나오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그 대신 저점은 수렴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수렴이라는 것은 지지 반등대가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10,000원과 8,000원 사이에서는 상당 기간에 단단한 지지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 비중 10%잖아요. 네, 그러면 비중을 좀 더 실으세요. 10,000원 또는 10,000원 이하, 11,000원 밑에서는 비중을 10%, 15%, 20% 해서 비중을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 놓으면 평균 매입 단가가 사실 올라가면서 보유하면서 수익을 키우는 게 좋은데, 이분은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동종목에 대해서 비중 확대 10% 정도를 두 단계에 걸쳐서 5%씩 5%씩 비중을 더 늘리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럼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동시에 저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 3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1분기, 2분기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업황 자체와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많이 커지는 주력 부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본다면 충분히 15,000원 이상의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 손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비중을 더 확대하고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니까요. 단기적으로는 13,500원부터 요 자리이거든요. 여기 월봉이니까요. 여기 13,500원부터 15,500원까지 상당한 매물이 기간이 지금 계속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려있는 그 친구들이 올라오면 서로 팔겠다고 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 갖고 있는 분, 뭔가 좀 매수하고 싶다는 분은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단기적으로 13,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는 수익 좀 챙겨 나오자. 이분은 15,000원에 물려있으니까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15,000원 근방에서부터는 수익을 내면서 나오자. 그래서 지금은 강력 보유인데 트레이딩 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드림텍 성장성을 더 크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를 더 해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보유 비중을 조금은 더 늘려도 되겠다, 이런 코멘트 주셨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드림텍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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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SCI 평가 정보를 제가 44,8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내 단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가지고요. 전화 좀 드렸어요, 대표님한테. 네. 4,8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네. 빠지기 시작해서 놀라신 거구나. 네. 아우, 힘들어요, 많이. 그러네요. 말은 10%라 했는데 네. 한 30% 정도 돼요, 제가. 30% 정도 돼요? 네. 창피해가지고 10%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빨간색 불 켜내고 있기는 한데 손실이 네. 있어서 이제 좀 놀라신 거잖아요. 보유 비중도 네. 30%시고.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손실 메꾸고 좀 원금 회복하고 수익도 챙겨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좀 고점에 진입을 하셨거든요. 약간 고점에 매수하셔서 지금 보유 비중도 30%나 되시는데 일단 손실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메꿀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하신 동종목은 사실 이제 요즘 같은 때가 대목이라 그러죠. 보통 장사가 잘 될 때가 대목이라 그러는데 요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채권 추심이라든가 신용 조회업을 하는 회사들은 요렇게 뭐 금리가 막 올라가고 금융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그죠? 자금의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요럴 때 재미 보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동사는 이제 주민번호 대신에 이제 본인 확인하는 IPIN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위조 이런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 관련해서는 동사로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마진이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20%, 30%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대인데 당기순이익이 59억이거든요. 3년 동안 놓고 보면은 매출액은 500억 정도에 정체되어 있는 분 가운데 꾸준하게 그래도 69억, 80억, 100억 이렇게 영업이익 내고 뭐 상당히 좀 금융 비용이 많이 나고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50억, 60억의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내더라고요. 금년에도 1, 2분기 합쳐서 43억 정도 냈으니까요. 상반기에 그 정도면은 작년에 1년 12달 한 것보다 상당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업황도 좋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주가가 뭐 BPS만큼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이 BPS 800원짜리거든요. 비싼 거죠. PBR이 높은 겁니다. EPS도 160원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와 한 180원 정도 나올 텐데 주가는 재무제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좀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4,800원, 500원대 샀다 그러니까 4,800원이면은 아무래도 6,000원, 7,000원까지 갔던 주식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죠. 지금 주가는 제가 팁을 드린다면요. 떨어질 때 사는 건 좋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말로는 뭐 파동 3파 어쩌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떨어졌다가 고개 쳐들고 올라올 때 사는 게 좋고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파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꼬꾸라져야 팔지 또 땅굴 팔고 지하 내려가고 이래 보면 이제 거의 겁이 나서 판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는 거는 종목 잘 골라서 샀는데 물 먹고 있으니까 고민되잖아요. 10%. 몸과 마음이 편안한 비중이 몇 프로냐면은 한 10에서 15%가 제일 좋고요. 지금은 현금들 다 좋아하니까 제가 볼 때는 현금보다 주식이 더 좋은데 일단 비중 10%니까 요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4,200원이잖아요. 4,800원이 비싸게 샀으니까 비중을 더 치러도 좋겠는데요. 겁먹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부장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거는 뭐 경험, 실전 매매에 따른 이 업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겪어봤잖아요. 또 펀드 매니저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방송도 1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아까 종목이나 두 종목 모두 보면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나 주가라는 거 지금 들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누군가가 사줘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좋은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오르는 기업이냐 아니면 지금 주가가 내리막 기업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건데 동종목은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어요. 주가가 보면은 이 차트 보시면 이 7,000원에서는 좀 과매수 구간이죠. 오버슈팅돼서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거의 두들겨 맞고 꼬리 달리는 거 봐서는 여기나 이게 2018년이거든요. 여기 2018년이 돼 있죠. 여기가 2020년이잖아요. 이 윗꼬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이 파는 사람이 늘어나서 고점과 종가 저점이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부동산 치면은 자꾸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레버리지 이용한 친구들은 지금 이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막 팔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와 지금 현재가가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이게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고점과 종가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요, 기간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대충 요 계산해 보면은 요 기록지와 여기 고점에 만들어진 여기 이 기간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중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좀 실으세요. 빨리 본전 빨리 챙기고 나오려면 4,20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 비중을 5%, 10%씩 두 번 정도 나눠서 들어가면 충분히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4,800원이 아니라 5,000원 이상이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건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한 발 빨리 들어간 거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보고 아까 그분도 10%죠. 이분도 10%니까요. 비중을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5,000원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좋고 재무구조 이상 없으니까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하고 손절가는 아무래도 지금 자리가 이 4,000원과 4,500원 구간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물 자리이기도 하고 이걸 소화해서 저항대를 낮춰서 지지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4,000원과 4,500원 자리는 앞으로는 지지대로 싹 바뀌어진다면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근데 보조지표 RSI 보니까 단기적으로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주가는 그런 대로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RSI 지표는 어때요? 고점이 낮춰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요거보다는 여기가 더 낮아요. 이렇게 낮춰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이버전스니까 저는 그렇더라도 아래쪽에 보면 이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5%씩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해서 비중이 확대되면 그때부터는 4,800원이 아니라 5,000원부터 고점 매도 전략, 지금은 보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네, 지금은 더 들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네. 오히려 보유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자방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꼭 더 많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도 알려주셨으니까 그 매수 타이밍 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망둥이 님이 보내주신 위즈윅 스튜디오고요. 23,55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23,550원이면 정말 지루한 주가 흐름을 잘 견디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견디고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주가가 또 미끄러졌어요. 오늘 뭐 오른다고는 하지만 이제서야 조금 관심을 다시 받는 것 같아서 위즈윅 스튜디오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투자 포인트도 같이 잡아주세요. 자, 위즈윅 스튜디오. 이 종목은 대주 보니까 컴투스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종목이 뜰라 그러면 뭔가 좀 이슈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동 종목은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단지 이제 주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내려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좀 보시고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좀 비교해 드릴 텐데 지금 지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수가 막 급등도 하고 또 급락도 하고 지난번에 9월달에 2134 찍었던 종합지수가 이번에는 2162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잖아요. 10월 13일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목요일이면은 옵션 만기였어요. 10월 말 만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좀 뜬다 그러지만 사실 주가가 많이 빠져보니까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뭐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가 나왔다가 또 미중 갈등에 미국이 뭐 중국 제재한다는 얘기 나왔다가 아주 뚱딴이처럼 무슨 영국의 총리가 그죠? 감시안 들고 나왔다 두들겨 맞고 폭락하니까 통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폭락하니까 이게 금방 처리되고 그거가 악재가 호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정책을 하나 펼쳤다가 안 좋아서 금융시장이 난리치니까 처리하면서 다시 또 그 악재가 호재로 바뀌면서 그게 혹재도 대단한 호재도 아니고 말장을 했다가 실수해가지고 잠을 했다 하는 바람에 제자리 돌아가는 건데요. 이 종목은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싶은 것은 지금 종목을 삼철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뭐 삼철리 금수강사는 아닌데 이 가스 회사인데요. 지금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지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올라가거든요. 주구장창 올라갑니다. 2021년 말부터 해서 지금 올 한 해 내내 올라갑니다. 지수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 우려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악재, 호재를 떠나서 이 종목은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범 답안이거든요. 괜히 삼성전자 반도체 많이 빠졌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나 또 증권 방송이라는 게 잘 들어보시면 전문가가 온통 반도체 업황이 1년 전부터나 계속 나쁘다는 얘기는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묻어두고 전문가 큰소리 빵빵 치면서 PBR 몇 배, 퍼가 몇 배, 역사적으로 PBR 0.8배면 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죽을 놈은 엄청나게 죽고 100년 된 기업도 문 닫는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신라젠처럼 떡 들어오는 기업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에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악재보다는 호재보다는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 판단 함부로 하지 마시고 삼천리를 예를 든다면 지금도 달리는 종목이 지수와 전 상관없습니다. 요 종목과 비슷한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성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똑같은 종목인데 관련 업종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금 10만원. 퀀텀 점프. 이 종목이 특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돌아와서 위지엑스투디를 보는데 이 종목은 요즘 들어서 메타버스 얘기 나오거나 이런 얘기 나오면 반짝반짝할 수 있는 콘텐츠 미디어 제작 업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CG라든가 VFX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관련주로서는 동사 기술력이 대단히 높은데 잘 아시겠지만 주가 공모주들이 너무나 프리미엄 많이 붙여가지고 뻥튀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등 신규 상장한 기업들, IPO 기업들이 너무나 프리미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지금 그 가치가 거품이 빠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종목도 그런 종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위즈엑스투디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 시뻘건이 나오잖아요. 시뻘건이 나온다는 적자입니다. 주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 얼마입니까? 1,200억 매출 올렸는데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은 매출 실적은 제일 좋은데 다 까먹었어요. 40억 영업 손실에 단기 순손실 183억에 금년 1분기에 93억 까먹었죠. 2분기에 57억 까먹었죠. 금년에 이익 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슨 콘텐츠 얘기 나오거나 메타버스 얘기 나오거나 이런 얘기 나오면 로블록스가 지금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짝거릴 수는 있겠는데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좋은 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대는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가격대가 23,550원. 상당히 비싸게 샀네요. 자, 이 종목을 사신 이분은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비중 조절은 잘하신 것 같아요. 한번 찔러보고 올라가면 비중을 더 싣고 떨어지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비중을 실으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23,500원의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죠? 적어도 6월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5,000원 밑에 떨어진 자리를 보니까 6월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전에 샀다고 보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종목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다 빨리 팔고 다른 종목 사시라 그러면 제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많이 빠져서 팔아다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만 해드린다면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 반등이 들어와도 22,000원에서 그 산 자리 있잖아요. 그죠? 24,000원 이 자리가 상당히 매물이 많아요. 물 먹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만원에 사가지고 좀 오르는 듯 싶어가지고 20% 30% 먹던 이 친구들이 다 물렸거든요. 이 물린 친구들이 여기서 한번 이제 혼이 나가지고 저점이 깨지는 바람에 어때요? 지금 보니까 도로 20% 30% 수익 나다가 다 터져서 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대기 매력 때문에 22,000원 3,000원 가기는 일단은 15일선, 21선, 31선, 61선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리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기다려 주시되 저는 이 종목 22,000원과 24,000원 정도 오거든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5,100원인데요. 이 종목은 손절가 15,100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프리미엄을 너무 줘가지고 5만 원짜리가 지금 만 원대 근처 5분의 1 가격까지 지금 문이 열려 있거든요. 상방문보다는 하방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이슈가 될 만한 내용만 나오면 뜨지만 동 종목은 물려있는 매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도 파는 게 좋다. 그래서 직전에 만든 저점 15,100원짜리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반등은 2만 원, 2만 2천 원, 2만 3천 원 나오거든. 좀 빠져나오는 전략. 더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손절 타임을 놓쳤으니까 반등이 들어오는 걸 조금 기다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위지익 스튜디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망둥이 님이 그냥 팔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설득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망둥이 님 여기서 손실 최대한 메꾸시고 최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대응 잘 해보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부자왕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오늘 잘 가고 있는 이 성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단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지수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도 다시 좀 상승 추세로 바뀌어서 현재 구간에서도 오름세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0.74%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장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